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보다가 이런 헤드라인 보셨나요? 테슬라 평택항에 수천 대 쌓여있다. 테슬라 코리아 내부 고발 터졌다. 파업까지 예고, 판매량 폭망 위기. 딱 보면 그냥 믿을 것 같잖아요. 수천 대가 항구에 쌓여있고 직원들은 파업한다고 하고 내부 고발까지 터졌다는데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싶죠. 근데 저 이 소식 접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언론에서 떠드는 방향이랑 실제 시장 흐름이랑 뭔가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브9 처음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분석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들 보면 평택항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한눈에 봐도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걸 가지고 테슬라 초비상, 판매량, 폭망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얼핏 보면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차가 항구에 쌓여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요가 없어서, 즉 팔리지 않아서 쌓이는 경우, 두 번째는 수요는 넘치는데 고객한테 차를 인도해줄 인력이 부족해서 쌓이는 경우. 지금 테슬라는 어느 쪽이냐?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월 판매량 7,800대, 수입차 1위, 데이터가 이걸 말해줍니다. 올해 2월 테슬라 판매량이 7,800대를 넘었어요. 그러면서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수입차 판매량 1위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잖아요. 이 브랜드들은 세단 SUV,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라인업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요? 전기차만 팝니다. 오직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 BMW와 벤츠를 제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숫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1월에도 이미 2,000대 가까이 신규 등록이 이뤄졌고요. 누적으로 보면 벌써 9,800대를 넘겼습니다. 올해 두 달도 안 됐는데요. 그럼 대체 왜 항구에 쌓이는 거냐? 지금 테슬라 코리아의 고객 인도 담당 인력이 외주 대행사 포함해서 20명 안팎이에요. 20명. 이게 전 국을 다 커버하는 숫자입니다. 이걸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 볼게요. 현대차는 영업사원이 1만 1천 명이 넘습니다. 기아도 7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영업사원들이 각자 담당 고객의 보조금 서류부터 인도 절차까지 전부 챙겨주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딱 20명이 전국 모든 고객의 보조금 처리와 차량 인도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숫자만 놓고 봐도 구조적으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게 바로 보이죠. 우리나라 보조금 시스템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또 중요한 배경인데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앙정부 보조금은 기준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처리하기가 수월해요. 문제는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준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는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보조금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별도 물량을 승용차 1만 500대로 정해두고 지원 절차도 출고와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부산은 또 달라요.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5023대로 공지했고요. 여기에 부산 청년 EV 드림 지역 할인제 같은 추가 혜택까지 붙습니다. 지자체 기본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추가 혜택까지 다 계산해야 하고 그에 맞는 추가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시 단위로만 봐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군 단위로도 기준이 다 달라요.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처럼 군 단위에서도 각자 다른 조건과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군은 자체적으로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20명이 이 모든 걸 전국 단위로 커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빡세다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팔리는 속도를 인도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파업하면 고객 인도 멈추냐? 이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코리아 직원들의 파업 예고가 나왔잖아요.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객 인도 멈춘다, 판매량 바닥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직원들 말고 대행사에서도 고객 인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코리아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행사는 계속 고객 인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인도가 완전히 중단될 거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인도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죠. 하지만 판매량 자체가 완전히 꺾일 거라는 건 실제 현장 상황이랑 다릅니다. 현장은 전혀 다른 목소리,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 테슬라를 많이 판매하는 BPD 오토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테슬라 폭망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건 테슬라를 다루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다고 해요. 언론이 내부 고발이랑 파업 예고를 가지고 위기론을 띄우는 동안 현장에서는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보조금 기준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조정을 어떻게 했냐? 5,299만 원이던 모델 Y를 4,99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미 100% 지급 구간에 있던 차를 더 내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가격을 내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가격 자체가 내려가면서 보조금 영향권을 벗어나는 효과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요. 예전에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 받아야 살만하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보조금 받으면 국산차보다 저렴해지는 차 이 범위까지 들어온 거예요. 단순히 보조금이 없으면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 보조금이 붙으면 경쟁력이 막강해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모델 3도 스탠다드 트림을 추가하면서 실구매 가격을 더 낮췄어요.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까 고민하는 전환 수요뿐만 아니라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시작하는 입문 수요까지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보조금 없이도 팔리기 시작했다는 증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인 1월이나 2월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제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에 테슬라 신규 등록이 2,000대 가까이 나왔고 2월에는 7,800대를 넘겼습니다. 보조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보조금 기준을 영리하게 활용했다는 것, 또 하나는 보조금이 100% 지급되지 않더라도 판매량이 나올 수 있는 자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어디에 있냐? 평택항에 수천 대 테슬라가 쌓여 있다는 소식. 이게 사실은 다른 전기차 브랜드한테 경고 신호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이 문제는 테슬라 코리아가 인력만 충원하면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수요는 넘치고 공장 공급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객인도 어드바이저만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코리아가 세일즈 어드바이저 포함한 대규모 채용 공고를 올려둔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둘째, 이미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1위를 찍었다는 건 인력 충원 이후 판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셋째, 평택항에 수천 대가 쌓여 있다는 건 보조금을 흡수할 수 있는 테슬라 수천 대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한정된 물량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 보조금을 대거 가져가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조금이 있어야만 팔리는 브랜드한테 이건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작년 6만 대, 올해 10만 대도 가능하다. 작년 한 해 테슬라 판매량이 6만 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올해는 2월밖에 안 됐는데 누적 9,800대를 이미 넘겼어요. 이 속도로 가면 올해 최소 8만 대, 많게는 10만 대까지 전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인력이 늘어나면서 고객 인도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보조금이라는 변수 없이 차값만 가지고 경쟁하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3는 보조금 없이도 국고 보조금 수준이 42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170만 원에서 210만 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도 있고요.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있다면 그걸 받으면서 출고하려는 소비자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결국 보조금이 없어도 수요가 살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테슬라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현대기아 전기차는 경쟁력이 없는 거냐? 이걸 무작정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의 완성도 자체는 충분히 좋아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완성도 순서가 아니라 경쟁 순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건 수요 전환이에요. 내연기관차 타던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오게 만드는 것, 이 수요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가격이 1순위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걸 테슬라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외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보조금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대지 않고도 살만한 가격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평택항에 테슬라 수천 대가 쌓인 건 수요 부족의 신호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은 모두 충분한데 그 사이를 연결해줄 고객 인도 인력이 20명 안팎으로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예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대행사가 인도를 이어가기 때문에 판매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은 낮고요. 테슬라 코리아가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구조 문제는 결국 해결됩니다. 오히려 지금 긴장해야 할 쪽은 테슬라가 아니라 보조금 없이는 판매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브랜드들이에요. 평택항에 쌓인 수천 대의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면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의 브랜드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조금 영향권을 벗어난 자체 경쟁력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 무기가 되는지 테슬라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이러브9에서 앞으로도 이런 시장 흐름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